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를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결국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정당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적 담론의 장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들어가 설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적극적으로 자리를 제공하고 또 이런 담론의 장에서 북한민들을 적극적으로 호명해줘야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이런 여론도 왜곡이 되지 않을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일입니다. 지난해 출범 이후 북한 이탈 주민위원회 부위원장 겸 대변인으로 활동을 해왔고 또 올해도 출범에 맞아서 올해도 이어서 활동을 좀 해나갈 예정입니다. 워낙 뭐 사회적으로 다양한 또 크고 작은 일들이 워낙 많고 또 특히 뭐 내란 재판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정책 또 정치 이런 문제들이 수면 위에서 많은 일들을 해나가는 데는 아마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와중에 또 송재보 위원장님께서 또 북한 이탈 주민 법안 개정 등을 통해서 좀 협력을 해주셔서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좀 더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난 12월 30일 통일부에서 북한 이탈 주민 호칭을 바꿔서 공식적으로 정부 공공기관과 사회 차원에서 호칭을 북향민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법적 호칭은 아직은 북한 이탈 주민이지만 앞으로 사회적 논의의 장에서 또 공적인 호칭으로서는 북향민이라는 호칭을 쓰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반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충분히 뭐 호칭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가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할 만합니다. 하지만 공적 호칭에 있어서 반대냐 찬반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관계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저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스스로 2012년 중순쯤부터 원해서 불렀던 이 호칭에 대해서 반대의 논리가 왜곡되어 있다면 충분히 우리 당사자들 스스로부터 또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호칭을 바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부분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제가 좀 더 안타까운 부분은 이 호칭 문제가 사실은 언론에서 반대 이야기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 중에 이런 북한 호칭을 반대한다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하면서 쓰는데 이 인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은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거나 탄핵을 반대하거나 하던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던 북향민들의 목소리만 인용을 하다 보니까 마치 북향민 사회는 보수적인 목소리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이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는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뭐 이건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 시민으로서 소신껏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이 적어도 민주 진보 진영 쪽에서 목소리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특히 여당에서 이런 북한 이탈 주민들, 북향민들의 좀 정치적 지지 기반 되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여당에서는 그런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건 우리 여당에서 좀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산에서 탈북민 뭐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요즘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들 한국에 오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예. 한국 사회가 거기에 탈북민이라는 정체성 하나를 더 붙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사 꼭지마다 다 타이틀이 탈북민 땡땡땡 뭐 살인 뭐 이렇게 뜹니다. 거기에 탈북민이라는 그 수식어가 붙을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북에서 온 사람들을 이 정체성을 가지고 라벨링하고 거기에 타이틀을 붙여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왜곡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미디어의 어떤 윤리적 기준에 대한 적용도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고민을 함께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특유의
참여했던 분들 포함 또 아직 참여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의 정책과 또 정치의 방향,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지하고 공감하는 북향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다만 목소리를 잘 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보수당을 지지하는 북향민들 중에서는 사실은 북한 인권 운동이 대표적이니까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목소리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도 4명이 나왔고 고위공무직도 나왔고 다양한 자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리 여당의 입장에서는 제가 항상 한계가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야 할 이유를 설명을 할 때 항상 막 가로막히는 게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를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결국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정당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히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공적 담론의 장에 북한 이탈 주민들이 들어가 설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적극적으로 자리를 제공하고 또 이런 담론의 장에서 북향민들을 적극적으로 호명해줘야 이 북한 이탈 주민들의 이런 여론도 왜곡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 기자들도 양쪽 다 봐서 쓸 거고 이런 문제들이 아마 좀 더 시정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을 좀 우리가 정치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정당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북한 이탈 주민 특위에서는 좀 더 이제 정책적인 효능감을 위해서 정책 하나하나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책이 부족해서 한국 사회 정착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살률이 일반 국민의 3배가 되는데 정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이라는 그 사회적 낙인, 타자화된 그런 시선들 때문에 그런 부정적 인식 때문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들의 정체성 지우기를 하고 있는 게 청년들의 입장이거든요. 특히 이제 북한민 청년들의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